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 138강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격의 파악은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분들은 일주론이라고 해서 그 일주 청간과 지지 그리고 암장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겉마음과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격을 포괄적인 면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자면 다양한 면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각자의 그 개성이 다 틀립니다. 개성이 강하다 또는 개성이 없다, 그러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인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개성들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개성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이 개성,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크게 나눠서 선천적인 면과 후천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선천적인 성격의 형성은 우선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인자, 그 유전인자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사주 내에서는 월주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주를 우리는 부모궁이라고 하지요. 부모의 그 영향, 그리고 월주는 형제자매의 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성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사주, 그 사람의 사주 연월일시에 구성 요건이 또한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주의 종류에는 야자시, 조자시를 고려한다면 56만 1600개의 사주가 있습니다. 보통 야자시, 조자시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51만 8400개의 명조가 있는데 그 구성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인간의 성격을 파악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난해한 그러한 것이 되겠지요. 이 선천적인 성격의 형성은 이제 유전인자, 월주의 영향, 사주의 구성 요건이 좌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후천적인 성격의 형성을 살펴보면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 여기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도 되겠고 세운도 되겠고 월운도 되겠고 그날그날의 일진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운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항시 변합니다. 시운이라는 것도 있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성격이나 그러한 개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간명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주는 변함이 없을 때 그 분의 처해 있는 운이 달라요. 대운은 10년을 관장하죠. 세운은 1년, 월운은 한 달, 일지는 하루, 시운은 하루에 12시간 단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운이 작용을 해서 그 개인의 후천적인 성격, 그걸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인간의 마음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AI가 발달했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AI는 아직 모든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사주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그 사람의 개성이나 성격, 다시 말해서 그 변화하는 모양을 갖다가 조언을 해주고 또한 답을 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인간의 성격은 이렇게 까다로운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절면에서의 성격을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4계절을 얘기합니다.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은 4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에 환절기가 있어요.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환절기, 또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그 사이사이에 진술 충미와 인신사회가 함께 해서 어떤 환절기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봄은 어질 인자를 써서 인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 봄을 가리키는 오행이 목 아니겠습니까? 그 목은 인을 대신하죠. 그래서 봄을 인정. 예전에 우리가 수렵 활동이 왕성했던 시절에, 성했던 시절에도 이 봄에는 짐승을 잡지 않는다,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되어 왔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총포에 관한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봄에는 수렵을 할 그러한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또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봄은 인정을, 여름은 예의를 나타낸다. 병화, 정화, 화의 경우가 이 예의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의를 지킨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을은 신용과 의리라고 했죠.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진술충미, 무토기토, 토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고, 의리는 금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지혜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처럼 우리 인간의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폭설이 내린다든지 또는 날씨가 춥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한 깨침이 있는 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 오행의 상생면과 상극면에서의 구분에 따라서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정은 예의를 생하죠. 목생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의는 신용을, 화생토, 신용은 의리를, 토생금, 의리는 지혜를, 금생수, 지혜는 인정을 생한다. 수생목,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행의 상생을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러나 이렇게 그 성정을 빗대어서 표현하면은 또 다른 이해의 모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상극면에서의 성격을 보면 인정은 신용을 극하죠. 그러니까 목극토, 그 다음에 신용은 지혜를, 토극수, 그 다음에 지혜는 예의를, 수극화, 그 다음에 예의는 의리를, 화극금, 그 다음에 의리는 인정을, 금극목,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생면에서와 상극면에서의 그 성격을 우리가 응용할 때 그 사주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개성을 파악할 때 그 기준 조건이 있어요. 우선 일주, 여긴 주인 주자를 썼죠. 기둥 주자를 쓴 게 아닙니다. 일주에 그 일간에 오행이 무엇이냐, 목화토금수 중에서 무엇에 해당되느냐, 그 다음에 일주의 음양, 양간에 해당되느냐 음간에 해당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라고 할 때 간목과 을목 일주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간목의 경우는 곱게 자라고 또한 단단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하다, 강직하다, 굳건하다, 또한 남보다 높이 자라려고 하는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목을 얘기한다면, 을목은 음이 되고요, 여성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꽃 피우는 나무 또는 잔디 또는 화단에 심겨진 모든 꽃들 또는 잡초들,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고 바람이 잔잔하면 또한 고요해지는 그런 을목들, 그런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부드럽고 연약하고 또한 애교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 개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간이 사주 내에서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도 또한 개성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가 신강하다, 그러면은 그 일간은 그 오행에 맞게끔 강한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면은 모든 것을 제압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
그런 것들로 얘기가 되겠죠. 또한 사준의 오행 과부족, 사준의 오행이 과하다, 지나치게 많다, 또는 지나치게 약하다 하는 오행이 있을 때 그것이 사주에 끼치는 영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주에 일간이 목인데 금에 속하는 그러한 기가 강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금이라고 하는 관으로 인해서 매사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사준의 오행에 어떤 편중됐다 또는 태약하다, 태왕하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그 개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살, 충, 형과 충, 그 다음에 길신,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러한 육신, 흉신 또는 장애나 방해가 되는 그러한 흉신이 있다면 그 일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 자신이 간명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신살 중에 귀문관살이 있다. 근데 그 귀문관살이 2개가 있다. 강하다. 그러한 분들의 경우는 대개 성격이 매우 예민하거나 또는 까칠하거나 또는 어떤 정신적 그러한 분열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그 사람의 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개개인의 개성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주를 알기 위해서 찾아오신 상담자들을 내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잘 이야기를 해주고 할 때 그분들은 상담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행에 따른 성격, 또 육신에 따른 성격, 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유튜브라고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계면연 입춘이 되면서 시작해서 이제 머지않아 갑진년에 입춘을 맞게 되겠습니다. 1년 동안에 138강의 나름대로의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만 여러 분들의 기대에 흡족한 기대를 드리지 못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갑진년이 되면은 보다 열정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자 약속을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